자, 13번. 두 집합에 대하여 교집합의 모든 원소를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나열하게 됐을 때 네 번째 항이 뭐냐고 물어봤죠? 교집합이니까 공통원소 아니겠습니까? 같이 가지고 있는 원소. 그 얘기는 2의 L제곱인 동시에 3n-2인 숫자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치? 넘깁시다. 3m은 2의 L제곱 플러스 2. 3m은 2로 묶으면 2의 L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근데 좌변에 보니까 3m이 있죠? 3의 배수란 뜻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여기는 2의 곱이니까 결론 얘가 3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얘가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2의 L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3의 배수가 되려면 일단 뭐 3이 된다거나 뭐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그걸 굳이 여기다 숫자를 3의 배수를 나열해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기는 L 값은 자연수라 지금 돼 있죠. L에다가 1, 2, 3 이런 숫자를 대입해봐서 3의 배수인 걸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만약 L이 1이라면 L이 1이라면 3의 배수인가요? 아니죠. 그럼 되는 것만 씁시다. 안 되는 거 쓰지 말고. 1은 안 되고 2는 되겠네요. 3 되나요? 2의 제곱 플러스 1 안 되죠. 4 되나요? 2의 세제곱 플러스 1 되네요. 5 되나요? 안 되고요. 6 되나요? 2의 5제곱 32 더하기 1 34 이렇게 되네요. 무슨 느낌이죠? 짝수인 숫자겠죠? 이렇게 가다 보니까 7은 안 되고 8 집어넣어봐. 그럼 혹시 보니까 마지막까지 8 집어넣으면 2의 7제곱 128 빼기 1 앞에 더하기 1 129 4의 배수 맞습니다. 43으로 나눠 떨어져. 아 그런 거구나. 됐니? A4를 구하래. A4가 뭐죠? 교집합의 원소의 네 번째 항이잖아. 그러면 2의 8제곱이 정답이죠. 교집합의 네 번째 숫자는 L이 8일 때니까. 자, 14번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랍니다. 힌트가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힌트를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AR의 제곱은 4 가로 AR-A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누가 봐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다 일단 전개해 볼까요? AR의 제곱은 4AR-4A. 근데 이거 A로 약분이 가능할 것 같아. 왜냐면 A가 0이 아니라면 A로 다 약분이 가능하겠죠? 근데 A가 0일 수가 없는 게 첫 번째가 0이 되면 6항까지 합이 15가 나올 리가 없겠죠. 왜냐면 첫 번째가 0이기 때문에 공비가 어떤 값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모든 항이 0일 테니까. 그렇지? 그래서야 왜 손잡고 왜 뭐 사겨? 사겨? 이제 헤어져 그만. 아, 그냥 꼴상사 나와서 진짜. 그러니까 A가 0이 아닐 테니까 일단 양변을 A로 나눠봅니다. 나눠서 이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자주 보던 식들이 나와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완전 제곱식이죠? R 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니?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럼 이거는 공비가 첫 번째 A고 공비가 2인 등비술이니까 그 6항까지 합을 계산한 거죠? 2-1분의 2의 6제곱 마이너스 1 첫 번째 A 그게 15. 네, 이걸 푸시면 A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에 일반항에 보면 두 개 곱이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거는 아무리 봐도 부호를 판단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근데 곱하기니까 결국은 이 일반항에 플러스가 붙을 것인지 마이너스가 붙을 것인지 부호를 판단하는 역할을 할 것 같고, 결국은 지수에 붙어있는 FAK라는 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D는 아마 이게 실질적 계산이겠죠. 이쪽에서 이제 계산이 이루어질 텐데, 뻔하지 않습니까? 로그인데 앞에 시그마가 붙였죠. 로그인데 시그마가 붙었잖아. 로그의 합을 계산하는 뜻이니까 보나마나 진수의 고배 개념이 적용되겠죠. 이게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시작하기 전부터. 앞쪽부터 뭐 정리해 봅시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연수에는 양의 약수의 개수를 fn이라고 정의를 하고, 36의 모든 약수, 36의 약수 좀 귀찮아도 이거는 홀짝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6의 약수 중에 홀짝을 구분하라는 게 아니고 36의 약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따져야 되다 보니까 좀 귀찮아도 36의 약수를 다 나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1, 2, 3, 4, 6, 9, 12, 18, 36. 됐지? 그럼 예를 들어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F1 이게 무슨 말이죠? F1 자연수 1의 양의 약수의 개수 1개. F2는 2개. 지금 우리는 뭐만 구분하라고? 홀짝만 구분하는 거야. 홀짝. 얘는 홀이 된 거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자연수의 홀짝을 묻는 게 아니고 그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야. 1은 약수의 개수가 1개. 얘는 2개. 얘는 짝수죠. 짝수. 얘도 짝수. 얘는 홀수. 얘는 짝수. 얘 홀수. 얘 짝수. 짝수. 얘 홀수. 그렇지? 약수의 개수.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건 살짝 지우시고 첫 번째 F1, F4, F9, F36 얘네들은 어쨌든 홀수인 숫자들이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거니까 이 함수 값들은 홀수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남겠죠. 두 번째 F2, F3, F6, F12, F18 얘네들은 짝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1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계산만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제 홀짝으로 부호의 양음은 구분했으니까 이쪽에 나오는 숫자들은 일단 앞쪽에 있는 게 플러스 1의 곱이 됐으니까 생략하면 되고 여기 AK가 뭐죠?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있어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F 안에 들어갈 숫자를 말합니다. F 안에 들어갈 숫자를 진수로 갖다 박으란 뜻이야. F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들 있죠? 얘네들을 진수에 갖다 놔라 라는 뜻이. 진수 로그 2, 로그 3, 로그 6, 로그 12, 로그 18.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시그마 붙었고 로그를 배열한 다음에 덧셈하게 되니까 얘는 진수의 곱이 되겠네요. 다 곱하지 마. 쓸데없이. 그냥 곱셈으로 써놔. 로그 2 곱하기 3 곱하기 이거 언제 다 곱해. 괜히 또 곱하느라 이상한 짓 하지 마라. 그런 문제가 아닐 테니까. 이렇게 이제 밑에 게 정리됐을 테고 위에 거는 같은 개념이니까 바로 쓸게요. 로그 1 곱하기 4 곱하기 9 곱하기 36인데 얘는 앞에 뭐가 곱해져 있죠?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어요. 결국은 여기 있는 것도 시그마 1부고 얘도 시그마 1부니까 결론은 얘네들 끝까지 다 덧셈해야 정답이 나오겠죠. 두루 덧셈하다 보니까 이만큼을 여기는 이 진수를 K라고 부르고 여기는 이 진수를 M이라고 합시다. 그럼 결국은 로그 K 마이너스 로그 M을 계산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로그 M분의 K를 계산하라는 뜻이니까 로그 M 1 곱하기 4 곱하기 9 곱하기 36분의 K 2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12
이거 계산하는 뜻이죠. 약분시켜서 계산 처리하시면 요값이 나올 겁니다. 네. 자, 증차수열 AN이 다음을 만족시킬 때 A8의 값을 계산하래요. 이게 원래 풀이는 하나씩 하나씩 숫자를 집어넣어서 규칙을 찾는 겁니다. K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볼까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볼까요? N에 1 집어넣어요.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1까지 A2K-1은 3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1. 됐니? 얘는 얼마니? 4. 무슨 말이죠? 첫 번째 항이 4라는 얘기잖아. n에 1 집어넣었으니까. 1항부터 1항까지 합하면 1항을 말하잖아. 두 번째,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2까지 a2k-1. 얘는 3 곱하기 n에다 2를 집어넣었으니까 2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좌변은 k 1부터 2까지 대입하는 거니까 1 집어넣으면 a1이 나오고 2 집어넣으면 A3이 나오죠. 그들의 합이 4, 3, 12, 14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 다음에 이게 등차수라고 됐기 때문에 A는 4가 됐고 A 플러스 2D가 14한 거니까 2A 플러스 2D가 14가 되고 A값 대신에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 4, 8 넘어가면 2D의 값은 6, 따라서 D값은 3. 첫 번째과 공차를 알았네요. 그래서 8번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4점짜리는 굉장히 쉬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선생님 풀이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이런 거 질문할 게 있어요. 선생님, 이게 어쨌든 시그마, 이 일반항을 내가, 이거 AK가 아니잖아. A2K만 했으니까 AN이라는 수열에도 홀수항만 따다 빼다 쓴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얘를 BK라고 치환을 했어요. 근데 결론 얘는 수열 B에 1항부터 N항까지 하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이건 결국은 SN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만약 SN이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으니까 이건 등차 수열. 그럼 수열 B에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N, 그 앞에 붙어 있는 개수는 이거 2배, 빼게 된 값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될 겁니다. 됐지? 근데 A8을 구하래. A8. 우리는 A2K-1을 알죠? 왜? 그게 BK니까. 이거를 BK로 둔 거잖아. 근데 A8을 구하라는 얘기는 2K-1인 여기 있는 항의 번호가 여기 있는 8이 돼야 되죠. 그럼 넘어가면 K값은 2분의 9? K가 2분의 9는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K는 1항, 2항, 3항 자연수로 카운팅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봐요. 근데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네. 풀이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흔히 말하는 편법이죠. K가 2분의 K지. 항의 번호는 안 맞지만 여기다 집어넣어요. 결론은 B 2분의 9를 구하는 뜻이고 여기는 N 대신에 2분의 9를 대입하는 거니까 6 곱하기 2분의 9 마이너스 2 3, 9, 27 빼기 25 정답은 25가 돼요.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오긴 나옵니다. 그냥 좋은 풀이는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해 놓은 게 있어서 등차 수열을 n에 대한 2차식 그럼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뭐 이런 것들 배웠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풀어도 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답은 나와요. 답은 나옵니다. 하지만 권장하기는 좀 그래요. 답은 나오지만 권장이 흔히 말하는 편법인 거죠. 일반적 개념과는 관계없이 그냥 답만 구하는 그런 개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측정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의 측정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K가 N부터 N 플러스 4까지 SK부터 이런 기호분 괜히 덜컥 겁먹는데 겁을 왜 먹니? 시그마가 일반적이지 않으면 그냥 나열하라고 그랬잖아. 나열해봐. K에다 N부터 먼저 집어넣죠? M 집어넣으면 SM. 시그마니까 더하기 어디가 집어넣어요? SM 플러스 4 나올 때까지. SM 플러스 2, SM 플러스 3, SM 플러스 4. 기껏해 한 5개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값이
최대가 되도록 자연수 m의 값을 계산하시오. 근데 첫 장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요. 이거 감이 빠른 사람들 금방 알아. 숫자가 50이었잖아? 40 줄어들지. 46, 42, 48, 38 이렇게 가겠죠. 가다 보면 분명 어느 순간 뭐가 발생하죠? 양수항이 끝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음수항이 배열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됐니? 그럼 이 수열의 합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되려면 양수항은 무조건 다 덧쓰면, 무조건 다 덧쓰면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럼 어디까지 양수가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처럼 보여요. 이 정도면 우리가 일반항 작성할 수 있지 않나요? 일반항 A에는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n 플러스 첫 번째 50 나오려면 n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나오는데 50 나오게 만들려면 54가 필요하겠죠. 이게 양수가 될 때. 그럼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54.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누면 n은 13. 얼마. 그러니까 n 값이 자연수의 값 항의 번호가 13. 얼마보다 작을 때니까 13항이 양수의 마지막 항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13 집어넣어봐. 그럼 이 13번장이 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13번장은 여기다 13 집어넣으면 2네요. 공차가 4만큼 줄어들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이겠지. 마이너스 이렇게. 자, 조금만 더 써볼게요. 이 부분, 요 부분을 쭉 이렇게 넘어오다가 13번장이 2야. 그럼 그 앞에는 40 커지니까 6일 테고 40 커지니까 10이겠죠. 40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10이 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얘가 13번째 항이야. 됐니? 근데 잘 봐. S13까지는 S13이라는 게 뭐예요? 13번째 항까지 합이지. 그래서 쭉 해서 이 14만까지 더하게 되면 이게 S13이 되잖아? 그럼 S12는 여기까지 더하는 게 S10이에요. 그럼 2 빼고지. S13에서 2를 뺀 값이에요. 근데 혹시 해서 S14를 구해봤어요? S13이야. 이게 14번째 아니니까 여기까지 더하는 게 S14예요. 근데 S14도 잘 보니까 S13에서 요게 덧셈 된 거잖아. 이게 덧셈 된 거잖아. 결론은 둘이 S12와 S14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 자, 다시 봐. 내가 따로 쓸게요. 자, 이거 좀 비좁아서. 쭉 가다가 S11, S12, S13, S14, S15, A15. 자, 여기가 10, 얘가 6, 얘가 2,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6인데 S13 있지? 여기까지 더하는 게 S13이라고. 여기까지 모든 항을 다 더한 게 S13. 근데 S12는 여기까지 더한 거잖아. S10이라는 게. S12. 그럼 그 얘기는 S13까지 14만까지 합해서 여기 있는 14만을 빼면 된다고. 근데 S14를 구해보니까 S14는 여기까지 더한 게 S14예요. S14라는 거는 S13에다가 14번째 항인 마이너스 1을 덧셈한 거잖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둘이 같다는 뜻이에요. S12와 S14가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S11을 구해보니까 S11은 S13에서 얼마를 여기까지 계산한 거잖아. 뭐 빼야 되니? 2 빼고 6 빼잖아. S11까지 계산하면
14만까지 합해서 여기 빼고 여기 빼면 여기까지 합이 나오죠. 11까지 합. 근데 S15를 계산하니까 S15는 S13에서 얘는 이만큼을 더 셈해가는 거죠. 항을. 마이너스 1한 항을 더하고 15번째 항인 마이너스 10을 더 셈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얘랑 다시 서로 같더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지? 등차수열이잖아? 그걸 개념을 연결해볼까? 등차수열이지.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게 되면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n에 대한 2차식. 얘를 만약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래프 모양은 포물선. 됐니? 등차수의 합의 일반식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거 최대값을 합의 최대를 구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었을 거거든요. 아래로 블록하는데 어떻게 최대값이 나와?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었을 거라는 얘기죠. 가운데 위치에 누가 있다는 얘기죠? n값 13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좌우 대칭 형태로 여기에 12가 있고 여기에 15가 있고 14가 있고 여기에 11이 있고 여기에 11, 15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합이 13일 때가 최대를 찍어. 그 다음 합이 클 때가 누구냐면 12일 때인데 12 알고 보니까 14가 똑같은. 그러니까 얘가 전교 1등, 얘는 공동 전교 2등. 얘네들은 공동 전교 3등 이런 개념이죠. 그럼 합이 최대일 때 5개 항을 더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5개를 더하면 가장 클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제일 위로 갈게요. 이 값이죠. 이게 이 합이 최대가 될 때 m을 얼마 줘야 됩니까? 그러면 m은 여기 나오는 항 중에 제일 작을 때니까 아까 말한 11이 정답이 됩니다. m이 11일 때가 이 합의 최대 값이 나온다. 이 5개 항에 5개 합의 최대 값은 m이 11일 때가 나온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로그 n SN을 구한 건데 n1까지 합은 SN을 구했는데 로그 n이라네. 이게 뭐 n에 대한 뭐 2차식이라든지 분비수를 꼴 그런 건 아니니까 방법은 1번 항을 구해야 되잖아. SN이 로그 n인데 1번 항을 구해야 되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걸 해야 되죠. SM-SM- 로그 n-1. 그럼 AN은 같은 미세로의 뺄셈이니까 진수의 나눗셈 n-1분의 n. 단 얘는 2항 이상부터 성립한다. 그치? 근데 모양 봐서는 얘가 1항일 것 같지는 않잖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문제상 규칙상 1항은 아닐 것 같으니까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인다고 본다면 10의 an 이거죠. 로그 n-1분의 n. 근데 우리가 로그 할 때 그거 배웠잖아. 얘랑 진수가 뒤바뀌죠. 밑으로 n-1분의 n이 내려오고 지수에 로그 10이 붙는다. 따라서 n-1분의 n이 된다. 누가? 얘가 10의 an 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n-1분의 n이 1.04 100분의 104가 되는 n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계산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n에 대해서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는 일반항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n에 대한 3차식이죠. 3차식을 우리가 알지 못해. 수의 합인데 3차식이야. 그런 걸 우리가 따로 공부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이걸 써야 되는 겁니다. SM-SM-. 내신용일 때는 어차피 등차나 등비 위주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있잖아. n에 대한 2차식, 그럼 등차수는 n에 대한 1차식. 등비 수열은 네모 곱하기 세모 n제곱 마이너스 네모꼴. 그러면 등비 수열. 그럼 n 밑에는 얘가 공비, 그 다음에 첫 번째는 S1을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꼭 SM-SM-이 아니어도 SN을 가지고 AN을 구하는 방법을 등차나 등비에서 따로 일반화시켜 공식화해서 배운 게 있긴 있는데 여기는 등차나 등비가 아니잖아요. 그치? 합의 모양을 보니까 이게 n에 대한 2차식이라든지 등비수레 꼬리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
Sn-Sn-1로 계산하는 겁니다. 하셨어요? 그럼 뭐가 남죠? AN이 남죠. AN이 누구니? 이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저렇게 쓰니까 좀, 여기 있는 A가 좀 헷갈리네요. 네. 이렇게 쓰지 말고, 이게 이 수열의 항이라고 봅시다. BK. 맞니? 그럼 SM-SM-1을 하게 되면 BN이 남지. 물론 N은 2항 이상부터 성립하는 조건이다. 근데 BN이라는 게 여기다가 N 붙인 거잖아. 그래서 2n-1 곱하기 AN은 이걸 계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게 SN이었죠? n 플러스 1, 4n-1 빼기 이제 n 대신에 n-1을 집어넣은 거. n-1, n 4n-1에 4n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좌변만 계산합시다. 일단 얘가 n으로 묶여요. 묶으면 얘를 전개한 값 4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4n 플러스 3n 마이너스 1 여기가 n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이렇게 분배하면 4n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9n의 음수 붙으면 플러스 9n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5인데 음수 붙으면 마이너스 5 얘랑은 지워지고 n 가로 12n 마이너스 6 얘를 2로 묶어내면 2n 가로 2n 마이너스 1 이제 좌우 비교가 되죠 2n 마이너스 1 2n 마이너스 1 그래서 an이 2n이라는 거구나 를 알아내신 거예요 A20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n에다가 10 집어넣으면 정답이 나오겠죠 얘도 잠깐만 뭐가 잘못됐어 지금 잠깐만 얘들아 미안 뭐가 잘못됐어 왜 6을 뺀 거잖아 이 숫자 잘못됐어 6을 뺀 겁니다 2를 뺀 게 아니고 그래서 6을 빼야죠 6 또 n에다 20을 주면 120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겠죠 모든항 양수인 수열 AN이 있고 n에 대한 2차 방식이 다음과 주어졌을 때 중근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판별식이 0입니다. 그럼 판별 씁시다. 첫 번째 판별식이 0입니다. b제곱 x 앞에 있는 개수 a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곱하기 an의 제곱 그게 0이네요. 좀 더 다시 한번 써보면 a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an의 제곱은 0 이거 합차로 인수분해 되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an 곱하기 an 플러스 1 플러스 2an 걔가 0 그러므로 두 가지 하나 an 플러스 1이 2an인 경우와 a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an인 경우인데 an항에 2를 곱해서 an 플러스 1 an항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an 플러스 1이라는 뜻은 어쨌든 위나 아래나 둘 다 등비 수열을 뜻하죠. 문제도 그렇게 문제도 안 나와 있네요. 뭐만 나와 있냐면 첫 번째 항과 모든 항이 양수이라는 조건 그러면 밑에 있는 거는 적절치 않죠. 등비 수열을 확인했지. n항에다가 2를 곱하거나 마이너스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된다는 뜻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진 수열 등비 수열이에요. 근데 여기가 공비가 마이너스 2가 되게 되면 항이 부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반복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항이 양수라는 조건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밑에 건 아니고 결국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다 구했네요. 첫 번째 항은 2고 공비가 얘잖아. n 앞에 곱해져 있는 거. 공비는 2인 등비 수열. 걔를 1항부터 8항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이거 하시고요. 수열 AN의 각 항이 다음과 같답니다.
이랬을 때 이거는 일단 아무래도 여기는 이 문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건을 좀 정리해 볼까요? 로그 4 진수가 곱이죠? 2에 지수끼리 덧셈 A1, A2 해서 A12까지. 그러면 앞으로 떨어지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A12의 로그 4의 2. 근데 로그 4의 2는 얼마야? 이거 2분의 1이죠? 그치? 앞으로 붙으면 2분의 1 A1에서 A12까지. 1항부터 12항까지 합에다가 절반을 계산하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1항부터 12항까지 합을 어떻게 구하지? 이거 언제 12번 더하지가 아니죠. 일반항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일반항이 합의 모양이죠. AK는 1 더하기 3 더하기 쭉 해서 2K-1. 됐니? 사실 많이 보던 건데? 이거 등차수열이잖아. 등차수열. 2분의 항수 K개. 첫 번째 항 1 플러스 마지막 항 2K-1. 둘이 지워지고 약분했더니 K제곱. AN이라는 수열 자체가 N제곱 혹은 AK라는 수열 자체가 K제곱이 되는구나. 됐지? 자, 다시 AK가 K제곱이야. 지금 우린 뭘 찾는 거죠? 시그마 K가 1부터 12까지 AK를 찾는 거잖아. 여기에다가 시그마로 정리하라 얘기야. 시그마 K가 1부터 12까지 AK를 구하라는 얘기는 시그마 K가 1부터 12까지 K제곱을 구하라는 뜻이고 K제곱 공식 6분의 항수 플러스 1, 항수 2배 플러스 1 이렇게 요걸 계산한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반만 계산하시면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이 정도도 할만해요. 할만하다 나와있네요. 할만한 설정. A가 1보다 큽니다. 실수 A에 대해서 다음 로그 어쩌고가 2의 n제곱이대로 가는 A를 작은 수로 큰 수로 배열했을 때 K번째 숫자를 AK라고 했을 때 다음을 계산하시오. 일단 저 조건이 좀 복잡해 보이니까 얘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로그 5라고 쓴 것 같죠? 16. 이게 2의 n제곱 이런 모양이에요. 좌변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하면 26 밑에 끄집어 내려요. 16 로그 5의 a 이게 2의 n제곱. 왜 끄집어 내려냐면 16이 2의 4제곱이거든. 그러면 2의 4제곱에 얘를 곱하는 거니까 4랑 얘랑 곱하게 되면 4 곱하기 로그 5의 a 얘가 2의 n제곱. 됐습니까? 근데 a 값이 1, 2, 3, 4잖아. 여기는 a 1, 2, 3, 4. 그러면 좌변에는 직수에 4 로그 5의 a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 이렇게 가겠지요. 맞아요? 그럼 로그 5의 a는 4분의 1 아니면 4분의 2 아니면 4분의 3 아니면 이렇게 하겠지. 따라서 a 값은 5의 4분의 1제곱, 5의 4분의 2제곱, 5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가겠지. 맞니? 이해되겠어요? 크기수로 나열했을 때 K번째 수를 AK라고 부르는데 K번째를 AK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AK는 5의 첫 번째면 얘지. 두 번째면 얘잖아. 작은 수는 세 번째면 얘잖아. 그럼 K번째면 얘겠지 뭐. 위에는 분자값이 몇 번째를 말해주니까 첫 번째 가장 작은, 두 번째 작은, 세 번째 작은, K번째 작은. 근데 이 숫자는 뭐라고요? 자, 그거를 여기다 다 집어넣으랍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40까지 로그 5의 이것 5의 4분의 K제곱. 그럼 앞으로 떨어지면 시그마 K가 1부터 40까지 4분의 K. 얘는 4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40까지 K. 이걸 구하시면 정답.
시그마 K 공식 쉽죠? 2분의 n 플러스 1. 자, 수열 얘는 A1 더하기 A가 8. 그 다음 밑에 있는 걸 잘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느낌이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 약간 살짝 그런 느낌이죠? 뭐, 그렇게 안 어려워 보이는데? 그런 느낌 아닌가요? 별로 안 어려운데? 근데 위에 문항수를 보세요. 고2 학생들이 봤던 시험 나영 19번 문제예요. 19번이면 문제 난이도가 꽤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별거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배열되어 있지? 이게 문제가 어려운 것들이 보면 뭐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보면 그 몬스터를 잡아야 돼. 근데 어떤 몬스터는 힘이 너무 세. 이게 강력해. 그럼 나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공격력, 방어력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어떤 그 퀘스트를 깰 때를 보면 몬스터 힘이 센 몬스터를 깨는 게 아니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퀘스트도 있잖아. 그때는 공격력 방어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약간 지력이 필요하죠. 지력, 뭐 집중력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이게 약간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퀘스트를 깨다 보면 굉장히 짜증나죠. 난 됐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가 빠뜨린 거예요. 다시 막 돌아와야 돼. 이 물약을 샀었어야 돼. 물약 사고 다시 와. 근데 보니까 또 뭐가 안 맞아. 왜 뭐가 안 맞아? 아까 뭘 읽었어야 돼. 다시 돌아가. 또 마을로. 또 뭘 읽어. 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다 보니까 나중에 오히려 힘이 센 몬스터를 깨기 위한 퀘스트보다 시간을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더 많은 시행착오를 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풀다 보니까 여기저기 놓치는 게 많은 문제. 자, 봅시다. 어떤 수열인지 몰라서 A1, A2를 뭐 따로 정리할 방법은 없어요. 이게 등차나 등비자가 있으면 어떻게든 정리해 볼 텐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잘 보니 이게 얼핏 잘 보면 AN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죠? 이게 만약 K가 1부터면 이게 남는 게 뭐가 남아요? AN이 남겠죠. N항까지 하면서 바로 앞에 있는 N-1까지 뺐으니까 AN이 남을 겁니다. 근데 얘가 1이 아니고 2예요. 무슨 말이지? 2항, 3항 해서 N-1랑 N항 이걸 계산한 거고 빼기 얘는 1항부터 1항, 2항 쭉 해서 N-1항까지 그에 계산하면 2n제곱 플러스 이렇게 지워요. 2항부터 지워지는 거예요. 2항, 3항 지워지다가 N-1랑 N-1 그럼 남은 게 AN-A1은 2n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죠. 이거 뭐 앞에 남아있어. 조심해야 돼. 그런 거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이걸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써먹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A1 대신에 이걸 8-A를 밑에다 대입해야 되나? 대입해도 배우는 없어요. A1은 모르나 A를 모르나 어차피 모르는 거 마찬가지인 거니까. AN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다시 정리한다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n이 2 이상일 때 n 값이 2, 3,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n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보는 겁니다. n에 2를 대입한다고요? 그렇게 되죠. 시그마 k가 2부터 2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1까지 ak 그게 n에다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2의 제곱 8 더하기 2 10 이건 뭔 말이죠? k를 2부터 2까지니까 이건 2항을 말하는 거야. 2부터 2까지니까 얘는 1부터 1항까지니까 그냥 1항을 말하는 겁니다. 연립식이 나왔죠? 얘네도 연립하는 거야. 둘을 더하면 1항 1항 지워지고 2A2는 18 따라서 A2는
9. a를 9를 집어넣어요. 그럼 a1 값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겁니다. 됐니? 그럼 a1 값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an은 마이너스 넘어 플러스 a1이 돼야 되니까 2n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시그마로 시그마 k 2 시그마 k 제곱 플러스 2 시그마 1 이걸 계산하셔서 정답 나옵니다. 나머지는 단순 계산이니까. 아 잠깐만 얘들아 잘 봐야 돼. 아까 말했지. 이게 왜 19번이냐면 여기까지는 좀 곧잘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곧잘 합니다. 근데 세 번째에서 이거구나. k가 1부터 10까지 ak 2k 제곱 플러스 1 그럼 얘는 2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 제곱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1 이걸 계산해. 그래서 난 답을 풀었더니 답이 안 맞아. 답이 왜 안 맞아? 이거 답이 왜 안 맞지? 다시. 도저히 못 알아듣지 지금. 눈 감고 있어서. 눈 떠.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풀었어요. 이렇게 나왔어. 누가? 얘가. 그리고 다시 위에 있는 식에다 n에다 2를 집어넣어서 a1과 a2에 대한 관계식을 유도해서 연립해서 풀었더니 a2, a1이 나왔어요. 그래서 a1 여기는 an을 구하려면 an 빼기 a1에야 이게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a1을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n항이 나왔다고. 그럼 n항이 나왔으면 ak도 나온 거잖아. 2k 제곱 플러스 1. 얘를 여기다 대입한 거야. 대입했더니 이런 모양이 된 거죠. 그럼 우리가 배운도 2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지금 k 제곱 맞잖아. 그래 답을 딱 썼는데 답이 안 맞아. 보기에 이 답이 있는데 자꾸 뭐 계산 틀렸나만 봐요. 두 번 생 봐도 계산이 틀린 게 없어요. 뭐죠? 뭐지? 이거. 우리가 참 우습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이런 조건들. n이 2 이상. n이 2 이상이 뭐냐면 이 수를 잘 봐봐. 일반항이 2n제곱 플러스 1인데 a1 값을 구해봤더니 3이야. 그렇지? 근데 실제로 첫째 항은 3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쪼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결과적으로 뭐죠? 얘는 결과적으로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잖아. 근데 1항은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얘는 언제부터 성립한다고요? 2항부터 성립하는 규칙이에요. 그럼 1항을 따로 빼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어디서부터 둬야 돼요? 2항부터 더해서 이쪽에 맞춰서 가야 된다. 얘는 2항부터 성립하는 일반항이니까. 그렇지? 이게 아니고 이걸로. 됐어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됐니? 근데 저희가 2항부터 시그마를 어떻게 계산하죠? 저희가 2항부터 배운 시그마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첫 번째 따로 계산하고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이걸 계산해. 한 다음에 여기서의 1항을 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1항이 얼마야? 3이잖아. 그럼 이렇게 3을 빼내면 이게 나오고 2항부터 합이 나오겠죠. 그러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어렵게 돌아서 아유 결국 이게 답이구나. 나중에 알게 돼요. 생각보다 번잡하고 번거로운 문제며 솔직히 굉장히 쉬워서 오히려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은 문제예요. 이거는 잘 빠뜨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고 한 방에 가려고 그랬더니 한 방에 못 가겠구나. 5분 쉬었다 푸다. 28번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ak는 n제곱 플러스 n을 만족하는 시그마 n을 못한 것 같죠? 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너 바꿔 쓰세요. 이거 못한 것 같아요. 네, k겠죠. 이게 왜 n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상수항이라는 뜻인데, 이거 곱한 게면 답이라는 뜻이고,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될 것까지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의도가, 네, 원래 원하는 의도와는 달라질 것 같으니까, K를 바꿔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별거 없네요? 이거를 BK라고 바꾸세요. 치환. 그럼 결국은 이 부분이 SN이 되는데, SN이 N제곱 플러스 N, 등차 수열. 빨리 끝낼 수 있겠는데? 그럼 수열 B에는 여기 개수의 2배, 2n. 이렇게 뺀 값, 0. 이게 bn이에요. 따라서 bk는 k제곱 곱하기 ak. 근데 bk가 2n과 같았죠? 근데 n 대신에 k 대입 했으니까 2k는 k제곱 곱하기 ak. 따라서 ak는 k분의 2. 그걸 여기다 대입해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1분의 k분의 2. 2는 앞으로 끄집어내고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부분분수. 숫자 대입하면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해서 10 곱하기 11분의 1까지 덧셈 없어지고 2 곱하기 11분의 10 정답은 11분의 20.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르게 풀면 귀찮겠지만 이렇게 풀면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첫 정의 1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BN을 수열 B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답니다. 근데 BN이 어떤 수열의 합인꼴로 나타나죠? BN 자체가. 근데 B10이 715일 때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보실까요? 주어져 있는 수열 BN을 BK로 바꾸면 1 곱하기 A1 더하기 2 곱하기 A2 3 곱하기 A3 해서 K 곱하기 AK 이렇게 되네요. 괜찮으시겠어요? 됐습니까? 얘를 간단히 줄였으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여기는 잠깐만요. 여기를 책에는 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N 이렇게 얘를 바꿨으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인 동시에 K 곱하기 AK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K1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고 K2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고 3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고 N 집어넣으면 얘가 나올 테니까.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첫 장의 1인 등차 수열 AN이라고 되어 있어요. AN은 등차 수열이네?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 공차 d. 그럼 dn 플러스 1 마이너스 d 라고 써지죠. 그럼 이걸 ak로 바꾸면 ak는 dk 플러스 1 마이너스 d. 근데 이 앞에 k가 곱해졌죠. 일반항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 k 곱하기 ak는 그다음 k를 곱하면 dk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dk 여기다 대입해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dk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dk. 그럼 이게 시그마 분배 d 곱하기 6분의 이건 시그마 k 제공식이니까 항수 플러스 1 항수 2배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d 곱하기 2분의 항수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뭐가 정리된 거죠? 지금 네가 정리한 게 뭐니? bn을 정리한 거야. 네가 정리한 게 bn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B10이 715래요. 여기다 10 대입합시다. B10, 715. N 대신에 10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럼 D 곱하기 6분의 10, 11, 21. 더하기 1 마이너스 D 곱하기 2분의 10, 11. 계산. 약분하면 여기 2로 약분하면 여기 3 남고 여기 5가 남고 여기 1 남고 여기 7이 남고 여기는 5가 남고 그럼 715는 남아있는 숫자 35 곱하기 11이죠? 35 곱하기 11 385 385D 플러스 55 마이너스 55D 그럼 55D는 아니요 계산해서 넘깁시다. 얘네들이 계산하면 330D는 얘가 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715가 되죠. 660 따라서 D값은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구나. 네. 플러스구나. 얘가 일로 넘어간 거고 얘가 일로 넘어간 거니까 750, 715 마이너스 55가 돼서 660 그 D값은 2가 돼요. D값을 여기에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야 일반항 BN이 완성이 됩니다. BN은 좀 지저분해도 대입하세요. D값에 2를 대입하면 약분되고 분모에 3이 남죠? 3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여기다 뒤에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 2분의 N, N 플러스 1. 그러면 6으로 통분해야 되죠? 6분의 얘는 3이 얘는 2가 붙고 얘는 3이 붙고 6으로 통분되고 그럼 묶어내면 N, N 플러스 1이 묶이죠. 그리고 N, N 플러스 1 빠져나가면 4N 플러스 2 N, N 플러스 1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3 그래서 6분의 N, N 플러스 1 4N 마이너스 1 여기가 BN에 대한 일반항이에요. 자, 문제는 뭘 구하라고 되어 있었냐면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많이 어렵지는 않아. 많이 힘들거나 그렇진 않은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21번 왜 말을 잘못했네요. 21번 치고는요. 그 21번에 써져 있잖아. 21번 치고는 극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계산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럼 BN이 얘인데 마지막에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bn 6분의 n, n 플러스 1, 4n 마이너스 1 그럼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다 보면 nn 플러스 1, nn 플러스 1이 지워지고 시그마 k, n이 1부터 10까지 6분의 4n 마이너스 1 남아요. 6분의 바깥으로 내보내면 시그마 k, n이 1부터 10까지 4n 마이너스 1. 이 다음부터 계산할 수 있겠죠? 1을 계산한 다음 6분의 1 곱하시면 네,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나올 겁니다. 되겠나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1번 치고는 막 극도로 문제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관계식의 배열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게 정리되고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식줄을 놓으면 그냥 한 방에 문제만 풀이치면 다 날릴 수도 있으니까 집중력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좌표 평면에서 그림과 같이 길이가 1인 선분이 수직으로 만나도록 연결된 경로가 있답니다. 무슨 말이지? 여기 그림이 나와 있잖아. 그림 보고. 길이가 1? 이가 길이가 1이잖아. 길이가 1? 이가 길이가 1이잖아. 길이 1, 1, 1, 1, 1, 1, 1, 1 이렇게 한 거예요. 길이 1짜리인 선분이 수직으로 만나도록 서로 길이 1짜리 그렇잖아? 얘 길이 1짜리, 얘 길이 1짜리 수직으로 만나. 다시 이 길이 1짜리, 이 길이 1짜리 수직으로 만나. 1짜리, 1짜리 수직으로 만나고 이렇게 다 수직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이 그림에 대한 설명하는 거예요. 이 계단처럼 생긴 모양에 이런 경로가 있다. 근데 이 경로를 따라 원점에서 멀어지도록 움직이는 점피의 위치를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서 나타낸다. A0는 원점이다. 예, A0다. 그 다음에 A1은 그 다음부터는 밑에 있는 나를 따라 움직이겠죠. n이 자연수일 때 AN은 점 AN-1에서
점 P가 경로 따라 n 대신에 1, 2, 3을 집어넣어서 그 값에 2배 한 다음에 1을 뺀 다음에 20으로 나눈 만큼 이 선을 따라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저 선을 따라 움직인다. 그러면 한번 보자. A0는 0,0이야. 그럼 A1은 뭘까? 잘 봐. A1은 1,0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쪽 길을 따라 움직이지. 그럼 여기는 계속 몇 컴마 0, 몇 컴마 0, 몇 컴마 0 이렇게 반복되는 숫자 되죠. 그 A1은 아까 위에 규칙 있었잖아요. 이거 써놓을게요. 25분의 2n-1 25분의 2n-1 저기 n에다 1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25분의 1,0 이게 A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A2는 25분의 여기다 2 집어넣으면 n에다 2 집어넣는 거예요. 3,0 3 집어넣으면 25분의 5,0 홀수로 비교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1,0이 될 때가 언제일까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이 선만 따라 움직이지 않을 거냐? 1,0이 딱 됐을 때는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언제 1,0이 될까? 이게 1,0이 되려면 분자가 25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25. 그럼 넘어가면 26, n값은 13. 13번째 항에 1,0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 얘가 알고 보니 A13인가? 그럼 A14는 앞에 있는 수는 안 바뀌어요. 위로 올라가요. n 대신에 뭐 대입하죠? 14를 대입합니다. 25분의 여기다 14 대입하면 28-1이니까 27. 되시겠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뭐지?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A6이 25, 1,25는 11이야? 뭐야? 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선생님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문제를 꼼꼼하게 읽었어야 되는데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다시 A1 값은 25분의 1,0이 맞는데 A2는 문제 보면 앞 A2라는 게 A1에서부터예요. 미안해. 자, 다시 A1이 뭐냐면 A1은 A0에서 얼마만큼? 25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점이에요. 그럼 A2는 A1에서 A1이라는 얘기는 여기까지 갔잖아. 25분의 1까지 갔지. 거기다 더하기 25분의 2 곱하기 2 빼기 1 25분의 3을 더하는 것, 컴마 0 이렇게 되는 뜻이에요. 해석을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었었어요. 그럼 이러다가 A5를 계산해 봅시다. A5를 계산하면 25분의 1 더하기 25분의 3 여기까지 2항이죠? 3항 4항 5항 됐니? 이게 얼마야? 25분의 25,0 얘가 1,0 얘가 13항이 아니고 여기 이 점은 5번째 항인 거예요. 그리고 6번째 항은 1,0에서 다시 위로 얼마만큼? 25분의 6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는 n값은 a 밑에 있는 첨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6 대입하면
12-1, 11. 치게 된 것처럼 1,25는 11이더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나요? 그리고 움직인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 이 점을 우리가 P라고 불렀잖아요. P의 이동 경로를 그러니까 점 P가 이렇게 움직이다 1,2 되면 다시 위로 하다가 1,1이 되면 다시 오른쪽으로 2,1이 되면 다시 위로 2,2가 되면 다시 오른쪽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P의 이동 거리를 따지다 보니까 이게 뭐로 계산되죠? 수열의 합으로 계산되지. 수열의 합. 어떠나? 아까 위에 썼었는데 밑으로 내리면 없어졌는데 뭐의 규칙을 따라 움직이죠? 25분의 2n-1 이 규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 다시 전피의 지금 선생님 쓴 걸 봐봐 이게 쓴 걸 봐. 전피의 좌표 아니고 전피의 이동거리예요. 전피 이동거리는 전피가 여기 있다가 1이 가고 1이 가고 1이 가고 1이 가고 1이 가고 1이 갔고 다시 위로 갈 때도 어차피 전피의 길이는 어떤 규칙에 따라? 이 규칙에 따라 계속 덧셈 되잖아요. 1 집어넣고 그 1 집어넣은 항에다가 다시 2를 집어넣어서 또 덧셈하고 거기다 또 다시 3 집어넣고 덧셈하고 4 집어넣고 덧셈하고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방향만 틀려지지 이동 거리니까 움직인 양은 계속 이렇게 따라 움직일 거라는 얘기죠. 그 전피가 움직이는 거리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 규칙의 합으로 처리된다는 얘기지. 시그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5분의 2K-1 이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뜻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25분을 바깥으로 뺍시다. 그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K-1 다시 25분의 1 한 다음에 2 곱하기 시그마 K 공식이니까 2분의 항수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이렇게 약분하고 25분의 1 가로 안은 N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이니까 N제곱만 남아요. 얘는 25분의 N제곱인데 25가 제곱수잖아?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것도 하나 요령이죠. 이렇게 써준다는 거. 자, 이제 문제 마지막 읽어봅시다. 자, 그렇게 움직인 점 P에 따라서 y는 x라는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를 원점에서 가까운 순으로 나열했을 때 두 번째 점이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야? 어디를 말하는 거야?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얘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원점에서 두 번째로 나열되어 있는 점, 이 점이 첫 번째면 이 점이 두 번째겠지. 원점에서 봤을 때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 점을 찾아라 뜻이에요. 아니, 이거 쉬워. 왜 쉬워? 여기까지 가려면 점 P의 이동 거리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되는 거예요. 점 P의 이동 거리가 4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점 P 이동 거리는 여기 계산해 놓은 거 있잖아요. 5분의 n 제곱이 점 P 이동 거리. 근데 걔가 4가 돼야 돼. 됐니? 됐어요? 잠깐만요. 뭘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x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네. 네, x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x좌표? 점
두 번째 점에 x좌표를 a라고 하자. 두 번째 점. 처리를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고 이것도 문제를 잘 안 읽었네. 자,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동거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5분의 n의 제곱.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동 거리고 지금은 저기 1,0 뭐 1,1, 2,1처럼 격자점이 나오려면 이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되겠지. 근데 이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n의 값은 일단 5의 배수가 돼야 돼요. 5, 10, 15, 20, 25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n 값이 만약에 5가 되게 되면 그때 점 P의 이동 거리는 1이 돼요. 그런가요? n 값이 10이 되게 되면 아까 숫자는 이걸 5의 배수를 신경 쓰지 않고 막 계산했기 때문에 답이 이상하게 나온 겁니다. 이게 자연수가 나야 되기 때문에 n 값은 5의 배수가 돼야 돼요. 1, 2, 3, 4가 다 되는 게 아니고 5의 배수만 되는 거예요. 그럼 n에다 10을 집어넣으면 5분의 10 약분하면 2가 되죠? 2의 제곱 4. 15 집어넣으면 3의 제곱 9. 20 집어넣으면 4의 제곱 16. 25 이렇게 갈 거란 얘기예요. 됐지? 자, 그런데 지금 점 P는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냐면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이런 점들이 우리가 원하는 점인데 y는 x라는 직선 위에 점 P가 놓이게 되려면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맞나요? 오른쪽 한 칸, 위로 한 칸. 혹은 여기로 가려면 오른쪽 한 칸, 위로 한 칸. 여기로 가려면 오른쪽 한 칸, 위로 한 칸. 여기로 가려면 오른쪽 한 칸, 위로 한 칸. 무슨 말이죠? 거리 1, 거리 2, 거리 1, 거리 2, 거리 1, 거리 2. 이 점에 놓이려면 점 P의 이동 경로는 짝수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홀수면 여기 이런 점이 놓일 거라고. 아니? 점 P 이동 거리 1, 그럼 여기 놓이잖아. 점 P 이동 거리 2, 그럼 여기 놓이잖아. 여기 위에. 점 P 이동 거리 3, 그럼 여기 놓인다고. 점 P 이동 거리 4, 그럼 여기 놓이잖아. 그러니까 점 P가 y는 x라는 직선 위에 놓이려면 짝수 형태로 놓여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중에서 짝수는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원했던 두 번째 위치죠. 그럼 첫 번째 짝수점이 되는 위치, 두 번째 짝수점이 되는 위치니까 n 값은 20, 점 P의 이동 거리는 16. 이게 16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돼야 여기쯤에 16번째 위치에 원점에서 두 번째로 놓여있는 점 P의 위치가 나온다고 했죠. 죄송해요. 아까 이 n값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1, 2, 3, 4를 집어넣었더니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이 n은 5의 배수로 움직이는 거지. 5의 배수니까 n값이 들어갔을 때 숫자는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막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 5에 맞게, 그 n에 맞게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점 P의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점 P가 y는 x라는 직선 위에 놓이려면 이동거리가 짝수가 돼야 된다. 짝수의 두 번째 값을 묻는 문제니까 n값은 20,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16.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은 결과적으로 보면 n값이 20이었으니까 찾고자 하는 점은 a의 20이겠죠. 여기 있는 게 아까 말한 첨자잖아. a 밑에 있는 첨자. 그치? 5번째, 10번째, 15번째, 20번째. 원하는 답은 20번째. 근데 이 20번째 뭘 찾으라고 그랬죠? x좌표. 20번째 x좌표는 이게 20번째까지 가려면 16번을 움직여야 되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이게 16번이라고. 됐니? 그럼 16번 움직일 때까지 x좌표는 칸은 16가지지만 실제로 x좌표 움직인 거리는 반만 계산되잖아. 반만.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한 칸, 두 칸, x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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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좌표를 찾을 때는 실제로는 20칸을 움직였지만
실제는 16칸을 움직였지만 실제로는 x좌표는 8번째 놓이게 되는 거죠. 이동거리가 16이야. 잘 봐봐. 여기가 원점이죠? 하나, 둘, 많아서 어떻게 되지? 여기까지는. 자, 이동거리가 16이니까 뭐 직접 한번 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이 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어요. 근데 그때 x좌표를 알고 싶은 거죠. 여기 x좌표 얼마인지. 얘는 1,0, 1,1, 2,0, 2,0, 2,1, 3,0, 4,0, 5,0, 6,0, 7,0, 8,0. 이동거리가 16칸이지만 실제로 위로 올라가는 위치보다는 x좌표는 가로로 움직이는 위치를 묻기 때문에 16칸의 절반값인 8이 여기는 A20의 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선생님 잠깐 여러분들 헷갈리게 혼란을 드려서 좀 뭐지? 중간에 갑자기 이런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 첫 번째는 말 뜻을 이해를 하면 못할 겁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있던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했던데 그냥 여기 길 따라 나와있는 계단식 모양이 저 길 따라 움직인다는 거고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 규칙의 합으로 25분의 2n-라는 저 규칙 합으로 덧셈된 값이죠. 움직이더라. 그래서 시그마로 전 P의 이동 경도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5분의 2K-1 저 규칙 따라 움직였더니 총 이동 거리가 나오더라. 시그마식을 정리했더니 이동 거리는 5분의 n의 제곱의 형태로 움직인다. 근데 이동 거리에 지금은 이 이동 거리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움직이는 짝수 형태 아닌가 자연수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n 값은 5의 배수들. 그 중에서 5의 배수를 집어넣었더니 전피의 이동 경로는 1, 4, 9, 16, 25. 근데 두 번째 y는 x라는 직선이 놓이게 되려면 두 번째 짝수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짝수 값은 16. 따라서 그때 놓이는 사실 이거는 20번째 항을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20번째 항이라는 걸. 그냥 이동 경로가 16이기 때문에 그때 놓이는 x좌표는 오른쪽 한 번, 위로 한 번, 오른쪽 한 번, 위로 한 번. 그렇지?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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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를 총 16번을 움직였는데 우리는 A만 알고 싶은 거잖아. AB가 필요한 게 아니고 A가 몇 번인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A는 8번. AB 합쳐서 16번이니까 A만 합치면 8번이 되더라고. 문제에서 원했던 두 번째 짝수점의 위치,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두 번째 위치는 두 번째 x좌표는 8이 됨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면 fx라는 그래프가 유리함수죠. 고1 때 배웠던 유리함수. 근데 만나는 교점이 여기는 pk예요. 근데 pk 위치가 읽어보니까 점 pk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순의 발을 각각 pq 여기 있죠? 그림에 나와 있어요. pq, rq라고 했을 때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 사각형 넓이. 근데 y는 x라는 직선 위에 놓여 있는 점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pk라는 점이 여기 문제 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에서 x축, y축까지 거리가 서로 같게 놓여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아요. 라는 뜻이니까. 따라서 점 pk까지 만들어지는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니까 pk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놓이게 된다. 이걸 알 수 있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교점이 뭐예요? 이 교점이 여기는 이 곡선과 여기는 y는 x라는 직선 사이에 교점이 되니까 연립이 필요하죠. y는 x-n 분의 x 플러스 2n제곱 플러스 n 이게 유리함수예요. 걔랑 y는 x라는 직선에 교점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문제 중간에 그래도 한 번씩은 안 봤나요? 안 봤으면 내가 읽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PK에서 X축에 내린 수순의 발을
QK, Y축에 내리는 수선의 발을 RK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PK에서 X축까지 거리와 Y축까지 거리가 지금 문제에 같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 서로 같다 보니까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고 원점을 지나며 이 PK를 지나는 직선이 Y는 X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점을 찾으려면 이 곡선식인 이 Y는 X-N분의 이거 유리함수 있죠? 얘랑 Y는 X의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둘이 연립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X-N분의 X 플러스 2N제곱 플러스 N은 X랑 같다. 그래서 좌변은 X 플러스 2N제곱 플러스 N, 우변은 X제곱 마이너스 NX. 넘겨서 X에 대한 2차식을 정리하다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X 마이너스, 이거는 인수분해 되죠? N 곱하기 2N 플러스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N 곱하기 2N 플러스 1은 0. 인수분해 됩니다. 여기 XX, 여기 N, 2N 플러스 1. 근데 어느 쪽에 마이너스로 되냐면 N 앞에 음수 붙어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 이렇게 둬야 되겠네요. 그럼 인수분해가 X 플러스 N 곱하기 X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은 0.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은 안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N이 나오는데 이 위치상 N 값이 음수가 아니고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여기서 나오겠죠. X는 2N 플러스 1.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2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 된다. 그걸 알 수 있네요. 근데 이 사각형의 넓이 값을 구하는데 정사각형이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를 지금 AK라고 불렀고, 그럼 AK는 2K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이제 문제, 여기서 이제 시그마를 붙이라는 얘기죠.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2K 플러스 1의 제곱.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이제 시그마 분배해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그래프가 두 점 AB에서 만난답니다. 그랬을 때 OA 기울기, OB 기울기를 각각 AN, BN 기울기를 찾아야 되네. 기울기를 찾으려면 아무래도 이 두 점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표현해야 되겠죠. 이 점의 X좌표를 그냥 알파, 이 점의 Y좌표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여기는 베타 컴마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그럼 손본 OA 기울기가 지금 AN으로 표현되어 있죠. AN은 X의 증가량 알파 마이너스 0분의 Y의 증가량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빼기 0. 알파를 약분했더니 알파 플러스 1. 뭐 BN은 크게 다르지 않겠죠? 문자를 바꿔 쓰면 되니까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문제는 시그마 n이 1부터 4까지 20까지 an 플러스 bn 더하라는 얘기죠. 시그마 n이 4부터 20까지 an이 알파 플러스 1, bn이 베타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이거 찾아야 되네. 알파 플러스 베타를 n에 대한 관계식을 써야지만 이게 시그마를 풀린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면 두 근의 합, 이 두 근이 뭐죠? 두 그래프의 교점, 연립 필요하네요. 연립합시다. x제곱 플러스 x는 nx-2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nx 플러스 2는 0.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이 알파와 베타지 않습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n-1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시그마 n이 4부터 20까지 n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4항부터 20항까지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물론 이걸 시그마로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긴 하겠지만 4 집어넣으면 워낙 숫자가 쉬우니까 5, 6 해서 어디까지? 21까지.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등차수열 공차 1인 등차수열 이걸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네. 교점 점 Pn. 두 번째, Pn을 지인하고 Y는 루트 X와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 이 점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그려지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되겠네요. 수직. 그때 X축과 만나는 교점을 QN, Y축과 만나는 교점을 RN, 그리고 이 삼각형 OQNRN, 여기 넓이를 말하죠.
네. 이 삼각형 넓이 값을 SK라고 한다. SN이라고 한답니다. 자, 해봅시다. 일단 그러면 처음에 필요한 게 저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 필요하고,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 필요하죠? 근데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에 역수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 지난 한 점? 이 점이죠? 이 점을 찾으려면 연립해야 되잖아. x제곱과 루트 nx를 연립합니다. 넘어가면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루트 n은 0. 따라서 x값은 0 또는 루트 n인데 0일 리 없죠? 0은 여기 있을 테니까 이건 아니고 2점. 전피의 x좌표는 루트 n,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n. 그럼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직선의 방식을 완성할 수 있죠?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 가로 x에서 x좌표 빼주시고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요? x좌표과 y좌표 위치만 찾으면 됩니다. 또 y에 0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루트 n. x값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루트 n을 곱합시다. 마이너스 루트 n을 곱합시다. 그럼 n 루트 n은 x 마이너스 루트 n. 넘어가면 x값은 n 플러스 1 루트 n. 여기 위치가 n 플러스 1 루트 n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y절편의 위치. x가 0일 때 y값. x 0 집어넣어요. 그럼 그때 y값은 y-n은 분배하면 1 넘어가면 y는 n 플러스 1. 여기가 n 플러스 1. 그럼 삼각형 넓이 SN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n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n 곱하기 높이 n 플러스 1. 따라서 2분의 1 루트 n 가로 n 플러스 1의 제곱. 잠깐만, 루트 n 이거에 남아? 이걸로 문제 푸는 거 아니었어요? 아, 분모에 루트 n이 있네요. 따라서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루트 n분의 2sn은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루트 n분의 2분의 1, 아니 2 곱하기 sn 2분의 1 곱하기 루트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얘랑 얘 없어지고 얘랑 얘 없어지니까 결론은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n 플러스 1의 제곱. 이걸 전기에 써서 시그마로 문제를 마무리해요. n 플러스 1의 제곱의 공식이 따로 외우진 않죠, 우리가. 그러니까 분배하신 다음에 시그마 3개로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연수 m에 대하여 함수 fm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답니다. m이 만약에 홀수이면 로그 2의 m, 짝수이면 로그 4의 m. 근데 fm 값이 유리수인 것을 작은 수도 크기 수로 배열하시오. 이거 그냥 뭐 배열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배열만 A1, A2, A3, A4, A5, A6, 2의 거듭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8까지만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A1이 뭐예요? A1은 fn의 값 중에 유리수인 걸 찾는 겁니다. 그렇지? fn의 값 중에 딴 건 필요 없어요. 값을 전부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fn 값을 정리했더니 그 중에 유리수인 것만 골라서 수열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럼 A1은 뭘까요? 여기다 따로 써야 되겠는데? m의 값이 1, 2, 3 여기다 쓰자. 자기가 쓰죠. m의 값이 1, 2, 3, 4, 5, 6, 7, 8 그러면 fm의 값은 1 집어넣으면 홀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로그 2의 1, 0입니다. 2 집어넣어요. 짝수죠?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로그 4의 2, 2분의 1. 3, 홀수니까 여기다 집어넣죠? 로그 2의 3, 얘는 유리수가 아니잖아. 우린 유리수만 찾는 거야. 로그 2의 3은 무리수다. 안 되네요. 그럼 결론은 이제부터 홀수는 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는 짝수, 계속 밑에만 집어넣으라는 뜻이니까 얘는 1, 얘는 로그 2의 6, 얘도 안 되잖아. 로그 4의 6, 로그 4의 6이 이게 유리수니?
이거 유리수 아니잖아. 무리수죠? 예. 로그 4의 8. 로그 4의 8이 얼마예요? 2분의 3. 이걸로 만들어진 수열이라고. 따라서 수열 A1은 0, A2는 2분의 1, A3는 1, A4는 2분의 3. 이렇게 되는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네. 첫 번째 항이 0이고 공차가 2분의 1인 등차 수열. 그럼 합공식 2분의 항수 잘 모르겠고 첫 번째 항 0 플러스 마지막 항이 좀 애매하니까 첫 번째 항의 2배 플러스 항수 n-1 공차 2분의 1. 그게 52 이상. 2를 곱하면 n 곱하기 n-1 곱하기 2분의 1이 100. 다시 한번 1을 곱하면 n 곱하기 n-1이 200. 연수가는 두 자연수죠? 연수가는 두 자연수가 200을 넘어가야 돼. 뭐 있어요? 한번 해봐. 뭐 한 14 정도? 여기 n에다가 14 집어넣읍시다. 그럼 14 곱하기 13이잖아. 얘는 200 안 되겠지? n에 15를 집어넣으면 15 곱하기 14. 얘가 200을 넘네요. 얘는 200이 안 되고 얘는 200을 넘죠. 따라서 n의 최소값은 15부터. n의 최소값은 15가 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구간 안에서 fx는 절대값 2x. 이거 우리가 그릴 수 있죠? 절대값 2x. 어떻게 그려요? V자 모양. 길게 그려야 되는데. V자 모양. 어디까지 올라가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2, y가 플러스 1일 때 2. 여기겠죠?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0점. 이렇게 되는 V자 모양. 이건 무슨 말이야? 주기가 2. 그치? 근데 이게 정확히 두 칸이거든. 아, 두 칸마다 계속 이 V자. 두 칸마다 계속 V자. 그럼 여기는 두 칸마다 3, 두 칸마다 5, 7, 9, 11, 13, 15, 17, 19, 20,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 두 칸마다 V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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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V자. 이런 식의 반복이에요. 자, 그런데 자, 내가 그릴 그래프를 보세요. 내가 그릴 그래프는 로그 y는 로그 2nx입니다. 됐니? 그럼 a1을 구하라는 얘기는 a1은 이 그래프와 네모와 이 그래프와 y는 로그 n 대신에 1 집어넣었죠? 로그 2의 x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문제에서는 a1이라고 불렀어요. 로그 2의 x면 1,0과 이 점과 2,0을 지나 2,0이 중요한 게 뭘 지나죠? 이 최대값이 2잖아, 얘는 지금. 그러니까 얘가 2가 나오려면 x에다 4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가 4예요. x 4 집어넣으면 여기를 지난다는 거죠. 4,2.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서 로그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로그 함수. 몇 개 점에서 만나면 하나, 둘, 세 개에서 만나요. 이렇게. 그렇지? 자, 그럼 A2를 구합시다. A2는 이 그래프와 y는 n에다 2 대입했으니까 로그 4의 x의 교점의 개수예요. 그럼 얘도 똑같이 1,0을 지나는데 핵심은 이 값이 2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값이 2니까 2를 언제 넘어가는지를 봐야 교점이 나올 테니까 이 값이 2가 나오려면 16을 봐야 되겠죠?
그치? 얘는 16, 잘 봐야 돼. 이게 규칙 있어. 얘는 4,2를 지나고 얘는 16,2를 지나가. 16이면 여기쯤이에요. 이렇게 지나간다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교점을 셉시다. 잘 세야 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잘 세야 돼. 15개. 뾰족하니까. 좌우로 하나씩만 나죠? 15개. 됐어요? 맞습니까? 문제는 마지막은 n이 1부터 7까지 an의 값을 구하죠. 근데 이렇게만 쓰면 정확히 잘 모르겠잖아요. 무슨 규칙인지 3에서 15로 갑자기 뛰었잖아. 이게 등차인 건지 아니면 등비인 건지 뭐 다른 규칙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하나를 더 해봐야 돼. 하나를 더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그 다음에 어디겠어요? A3이니까 이 그래프와 y는 저기다 3 집어넣으면 로그 6의 x야. 그럼 얘는 언제 2라는 점이 나오냐면 이게 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게 밑에 있는 6의 제곱이 돼야 2가 나올 테니까 6,36 36,2라는 점을 지나갈 거라고. x에 36을 집어넣어야 이게 2가 나올 거냐. 그럼 36,2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야 되는데 이거 36까지 가면 너무 많잖아. 여기까지 사실은 충분히 많았는데 36까지 그리기는 너무 지나친 거 같잖아요. 규칙을 빨리 찾아야지. 무슨 규칙이죠? 3, 15. 얘가 뭘 거 아니야? 뭐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나요? 하나 작지. 하나 작지. 하나 작겠지. 35개. 이해하니? 그런 규칙이겠지. 그러면 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시그마 n이 1부터 7까지 an 이 얘기는 뭐죠? A1, A2 해서 A7까지 더하라는 얘기야. 근데 A1은 3, A2는 15, A3은 35.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세개가 버거워진 거죠. 이걸 못 쓰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일일이 따지다 보니까. 물론 하라면 해. 이 숫자를 쓸 수 있잖아. 그 다음 뭐겠어요? A4를 집어넣으면 얘는 이 그래프와 Y는 4 집어넣으면 8의 X니까 이게 2가 나오려면 이 값에 8의 제곱인 64가 와야 되겠지. 그리고 몇 개 있어야 돼요? 63개. 하나 작아져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해도 돼. 어떻게 더한다고? 3, 15, 35, 60, 63. 이 3은 뭐의 제곱이죠? 4의 제곱 마이너스 1이지.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지. 3은 2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15는 4의 제곱 마이너스 1. 35는 6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이지 않니? 그 다음 뭘까요? 8의 제곱 마이너스 1. 10의 제곱 마이너스 1.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죠? 12의 제곱 마이너스 1. 14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거 다 더하면 정답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 6, 7개 나왔습니다. 이래도 되는데, 이걸 다 계산해도 되는데, 아니, 하나는 왜 못해? 이 정도는 3, 15, 35, 63, 99, 뭐 120, 여기는 143. 다 더하면 정답. 얼른 하면 될 겁니다. 근데 혹시나, 어머니 선생님 이거 시그마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쓸 수 있겠죠. 2, 4, 6, 8, 뭐니 이거? 짝수잖아. 2부터 시작하는 짝수. 그치? 2, 4, 6, 2n. 2n 제곱 마이너스 2n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일반항이죠. 여기다가 시그마 k가 1부터 7까지 저거 제곱한 거니까 4k 제곱 마이너스 1. 이걸 처리하면 답이야. 근데 생각보다 이걸 처리하는 거, 이거를 일반항을 쳐서 이걸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까처럼 그냥 숫자를 다 더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너무 공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 난 오히려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얘 뭐 잘하는 거 있잖아. 3, 15. 여기서 뭐 더하고 해서. 오히려 이게 이거보다는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페이지. 주요! 일타로 제일 먼저 머리를. 그러지 마. 제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자, 수열 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답니다. 근데 위는 이 모양이 워낙 이쁘잖아요? 2차 분동식이네요. 사이값. 디귿자 모양. 여기 누구? n.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이네. 2n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렇죠? 아니, 당연히 n보다는 2n 마이너스 1이 크지 않을까? 이게 자연수라면 당연히 n보다는 2n 마이너스 1이 크겠지. 정수라면 모르겠지만 자연수라면 당연히 2n 마이너스 1이 크니까 오른쪽에 있겠죠. 이렇게 되는 모양일 테고. 그 다음 25가 만약에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1로 일반항을 만들고 25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쓴다. 그러면 25가 핵심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렇다는 얘기죠. 이 범위 안에 25가 들어가면 그때는 일반항 A에는 1로 쓴다. 나머지는 고민할 필요 없잖아. 이거 아니면 마이너스를 쓰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할 필요는 뭐니? 흑백이잖아. 이거 아니면 저건데 왜 두 개를 한꺼번에 해?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마이너스로 처리하면 되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m보다 25가 크거나 같죠? 이거 지금 등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25가 이게랑 같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동시에 2n-보다 작다. 이거를 만족하는 n값에서는 답을 이걸로 쓰겠다는 거지. 그럼 여기를 만족하지 않는 n값은 마이너스로 쓰기면 되겠다. 지금. 많이 오랜만에 보던 거죠? n이 25보다 작다. 또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1로 넘어가고 1로 넘기고 양변 나누면 13보다 커 나왔다. 그래서 공통 범위는 13보다 커 나왔고 n값이 25보다 작고 나왔으면 a에는 1로 쓴다라는 규칙을 알았네요. 자, 그럼 수직선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3부터 시작해서 25라는 항이 나올 때까지는 n값을 말합니다. n값이 13보다 커 나왔고 25보다 작으면 여기는 전부 다 an을 1로 쓴다.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만큼은 어차피 n값 자연수니까 1부터 12까지는 일반항 an을 마이너스 1로 쓴다. 마찬가지로 26부터 계속은 일반항 an을 마이너스 1로 쓴다. 그치? 그럼 이 수를 덧셈 하라는데? 저게 무슨 말이죠? 저 말이?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ak 이게 무슨 말이에요? a1, a2 쭉 해서 a13 더하기 쭉 계속 a25 더하기 쭉 이런 뜻이잖아? 근데 a1부터 a12까지는 얼마죠? 마이너스래요. 마이너스 계속 덧셈 된다는 얘기야. 몇 번? 12번. 더하기 13부터 25까지는 항이 몇 개니? 둘 다를 포함하는 경우면 이렇게 둘 다를 포함하는 경우면 이렇게 뺀 다음에 1 더하면 된다 그랬죠. 12, 1 더하면 13이네요. 1이 13번 덧셈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이 애매해. 그러면 n까지 합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이 덧셈 되는데 몇 번 덧셈 되는 거예요? 총 m개 항에서 몇 개 항을 뺀 게죠? 25개 항을 뺐으니까 n-25가 되겠지.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3 분비하면 마이너스 m 플러스 25 얘가 마이너스 20이 돼야 된대요. 그럼 넘기면 m 값은 여기는 1 남고 26 넘어가면 46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판만 잘 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게 29번이었다는 거 심지어 이거 할만한 29번? 이런 느낌이에요. 할만한 29번. 자, 마지막 40번 문제. 이것도 필요한 부분만.
여기에요. 자, 보면, 이거 뭐, 수학적 결합법 문제는 필요한 부분의 위아래 상호관계, 좌우의 상호관계를 잘 보면 된다고 했으니까, 쭉 읽어보니까 위에 뭐 좋은 말들이 많아요. 주옥 같은 말들이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 지금 표시된 이 부분부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이거 엊그제 수업할 때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위치상 보면, 여기 있는, 이 6은 여기 있고요. 이 소가로가 여기 있는 중괄호 첫 번째를 말하는 것 같고, 여기 있는 소가로가 이쪽 두 번째 중괄호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중괄호를 보니까, m 플러스까지 합인데, 여기는 m항까지 합을 계산했죠. 아, 이게 주어져 있는 수열의 m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m 플러스 1번째 항인 동시에 이 숫자가 m 플러스 1이네요. 왜? 시그마 k였잖아요. 이제 항의 번호가 실제로는 그 항이 나타내는 숫자가 되는 거니까. 가를 구했어요. 가는 m 플러스 1. 너무 쉽게 구했죠? 그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라 얘기 나왔어요.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잘 보니, 또 여기를 계산해야죠? 여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된답니다. 이게 또 뭘까요? 이게 뭘까요? 딱 지우고. 여기에 m 플러스 1이 들어갔어요. 뭘까요? 가만있어 봐. 이거 뭐지? 왜 똑같은 게 두 번 똑같아 보이는 K제곱이긴 한데 비슷해 보이는 얘네들이 둘이 곱해져 있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보여 안 보여? 얘서 고개 끄덕끄덕 했어. 어디서 보여? 분배한 거예요. 이렇게 분배하면 얘랑 얘랑 곱해진 게 이거잖아. 앞에 있는 6은 원래 처음에 붙어도 배수니까 분배하면서 같이 6을 같이 곱했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있는 거는 나머지를 분배한 거란 얘기지. 나머지를 분배한 거. 나머지라는 얘기는 이렇게 분배하면 m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k 거기에 6이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6 이렇게 분배하면 m 플러스 1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k제곱 마지막에 이렇게 계산된 거 플러스 6 곱하기 m 플러스 1의 세제곱 그렇죠? 여기는 색양이 이쪽에 쭉 몰려있는 듯해요. 그러고 보니까 6은 안 뺐어. 6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아, 6은 안 뺐구나. 근데 잘 봐봐. 뭐가 빠졌죠? 이건 어디 있는 거예요? 얘는 어디 있는 걸까?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 얘는 이거를 말하는 거고. 얘가 이거를 말하는데, 아, 뭐가 보여? m 플러스 1 뺐구나. 크게 아까 써던 가야 되는 거야. 원래 이거 설명 안 해도 되는 건데, 너무 여러분이 보기가 불편하실까봐 어디서 이렇게 배열됐는지 알기 위해서 한번 써드린 거예요. 우리의 핵심은 이제 납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근데 위아래 보세요. 위아래 상황관계. 이 부분은 여기 그대로 있어요. 건들지 말라는 얘기야. 똑같잖아. 뭐 하려고 건드려. 다 지울게요. 여기가 n 플러스 1이고, 여기요, 여기. 이 부분이
얘라는 거잖아. 그치? 그렇잖아. 이 부분 지우고 이 부분 지우면 똑같잖아. 이거 등식이니까. 안 그래요? 이거를 좌변, 얘를 우변 이렇게 보라고. 이거 한 등식이 있으니까. 근데 똑같은 등식 얘랑 얘랑 같은 건 지우면 남는 거는 결국은 얘랑 얘랑 남잖아. 얘네들이 같다는 거지. 얘네들이. 근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뭘 해야 될지 눈에 보여. 아, m 플러스를 한 번 더 빼라는 얘기구나. 근데 여기는 m 플러스 있어요. 얘도 있고요. 얘가 없는데 m 플러스 1? 공식에 맞춰 쓰라는 얘기죠. 자, 맞춰 써봅시다. 얘부터 얘부터 씁니다. 얘. 6은 놔둘게요. 일단. 저거 정리하면 쓸까요? 6 곱하기 시그마 k 공식 6분의 항수 m 항수 플러스 1 항수 2배 플러스 1 됐니? 그럼 여기 안에도 뭐가 있죠? m 플러스 1 하나 숨어 있네. 알고 보니. 그럼 얘도 m 플러스 1, 얘도 m 플러스 1, 얘도 m 플러스 1을 가졌죠. 하나씩 빼내면,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 이렇게 된 여기에서 m 플러스 1 하나씩 빼내면 뭐가 남아요? m 플러스 1을 빼서 여기 m 플러스 1이 두 번 빠져, 여기 한 번에 한 번 더 빠져서 제곱이 된 거고, 남아있는 거는 얘 빼면 약분되고, m 곱하기 2m 플러스 1이 첫 번째에 남고요. 여기는 빠져나오면 6 곱하기 시그마 k니까 2분의 n m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6 m 플러스 1 제곱에서 하나 빠져나왔으니까 이렇게 남겠죠. 약분되고 3이 남습니다. 분배하면 2m의 제곱 플러스 m. 여기 3을 분배하면 3m을 분배하면 플러스 3m의 제곱 플러스 3m. 6을 분배하면 플러스 6m 플러스 1. 동량 처리 보면 5m의 제곱 플러스 7m 아니죠? m 3m 4m 6m 10m 플러스 1. 이게 나더라. 그렇게 된 거네요.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쉬운 겁니다. 이건 뭐 오히려 뭐 위아래 따지고 뭐 좌우로 따지고 뭐 n이 k 플러스 1일 때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냥 흐름대로 잘 흘러가면 돼요.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 같은 거, 그 정도만, 분배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 잠깐만, 시간표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번에